태종시력 16권 태종 8년 10월 16일 경인 5번째 기사. 각도의 금주령을 내리다. 태종시력 16권 태종 8년 10월 17일 신묘 첫번째 기사. 무지개가 뜨고 유성이 헌원에서 나와 태미로 들어가다. 모양이 되와 같았다. 태종시력 16권 태종 8년 10월 17일 신묘 두번째 기사. 외선 한 척을 포획한 경상도 수군 첨철제사 김을루에게 표리를 내려주다. 을루가 가라도에서 외선을 만나 한 척을 잡고 머리 7급을 베어 바쳤기 때문이다. 태종시력 16권 태종 8년 10월 17일 신묘 세번째 기사. 기보와 임관을 모하루에서 전송하다. 요동 군관들의 밀무역을 금하게 하다. 서북면 도순문사가 상언하기를 기천사를 영접할 요동 군관과 군인들이 마음대로 압록강을 건너 의순관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마를 무역하려고 하여 혹 6, 70명씩 떼를 지어 근처의 민호뿐만 아니라 5, 60리나 되는 촌락에까지 이르러 밤을 틈타 횡행하며 얽매강탈하여 못하는 짓이 없으니 이것을 금하지 않으면 패단이 장차 무궁할 것입니다. 검으로는 한결같이 도사의 차비 약속에 의하여 마음대로 압록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고 비록 강을 건넜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촌락에 돌아다니며 패단을 짓지 말게 하도록 빨리 도사에게 자문을 보내어 금약에 빙거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가급적 황천사를 영접할 군관이 오기 전에 빨리 도사에 이문하여 알리라. 태종시력 16권 태종 8년 10월 17일 신묘 네번째 기사. 좌사간 대부 유백순 등이 전임 간관들을 용서할 것을 청하는 상소문. 유연하지 않았다. 소는 이러하였다. 언관으로서 이를 말하는 것은 직책입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 직책을 공경하지 않은 것이고 말을 하여 중도에 맞지 않아서 과오가 있더라도 고의로 광망되게 하여 스스로 죄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번에 간관 안속 등이 여러 번 민무구 민무질 등의 불충한 죄를 청하였으나 유윤을 얻지 못하므로 마음이 분하고 기운이 답답해서 오직 악을 제거하기에 간절하여 사리의 실당을 살피지 않고 갑자기 헌사를 탄핵하다가 위로 천유에 저촉되어 먼지방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신등은 생각하옵건대 전하의 포황하시는 도량과 인후하신 작품으로 비록 죄가 있는 자에게도 너그러 용납하시는데 언관으로서 말 한마디가 맞지 않았다 하여 도리어 바닷가에 추방하셨으니 신등은 공도를 위하여 애석하게 여깁니다. 전하께서는 넓으신 큰 도량으로 작은 허물을 용서하여 후일의 언로를 열으소서. 태종시력 16권 태종 8년 10월 19일 개사 첫번째 기사. 사헌부의 상소에 따라 민무구 처 등의 관교와 인장을 회수하다. 그대로 따랐다. 상소에 이르기를 민무구 민무질은 죄가 마땅히 배워야 하는데 특별히 성은을 입어 서인이 되어 외방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택주의 관교와 은인을 가지고 서울 안에 편안히 앉아 있으니 참으로 미편합니다. 비옵건대 관교와 인과를 해수하고 그 자네를 거느리고 남편을 따라 안치하되 노비를 적당히 주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오직 명하였기를 처자와 노비를 서울에서 나가도록 독촉은 하지 말라 하였다. 관교는 사품 이상 벼슬의 사령이고 인과는 인장이며 택주는 외명부의 봉작의 하나이다. 태종시력 16권 태종 8년 10월 21일 을미 첫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석방한 김첨의 주회를 다시 청하다. 유연하지 않았다. 상소에 이르기를 본부의 전번 관원이 김첨의 민씨에게 당부한 죄를 고문에 하여 옥사에 이미 이루어졌사오니 전하께서 갑자기 석방하라고 명하셨으니 신등은 다시 그 옥사를 상고하여 그 죄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집이 정수홍을 불러 말하였다. 부원군이 이미 죽어서 질문할 것이 없으니 다시 묻지 말라.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0월 21일 을미 두 번째 기사 흥천사를 화엄중에 이속시키고 지천사를 국사신의 수행원 숙박처소로 삼다. 의정부에서 아래기를 각종의 사사를 당초에 상정한 것이 그 액수가 있사온데 지금 새로 창건한 개경사를 조계종에 가속시켰으니 비읍건대 조계종에 속한 흥천사를 화엄종에 이속하고 화엄종에 속한 지천사는 태평간에 가까워서 승도들이 모여 살기에 마땅치 않으니 전민을 모두 흥천사에 붙이고 사신의 반인의 관사로 삼고 흥천사의 원속 전민은 속공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0월 21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외인 노비를 사는 것을 금하다. 경상도 도관찰사가 아래기를 김여부 사람이 인 박천의 집에 교역한 외비가 있는데 일본 국왕의 사자의 배로 도망해 들어왔습니다. 부사가 사자에게 이르기를 이 종은 본래 중한값을 주고 산 것이니 지금 숨기고 내놓지 않으면 교린의 뜻에 어긋나니 빨리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사자가 대답하기를 우리나라에는 본래 사천이 없다 하고 마침내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 말을 듣고 이 명령이 있었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0월 21일 을미 네 번째 기사 참서를 읽고 이시의 사직이 30년 기업이라고 말한 임형을 가두다. 전 사제감 윤보로르가 아래기를 근일에 임형이 임강에 이르러 신에 이르기를 이시의 사직은 30년 기업뿐이리라 하였습니다 하였다. 찬성사 윤조로 위관을 삼아 대간 형조와 함께 순금사에 앉아 임형의 말의 출처와 일찍이 더불어 말한 사람을 국문하니 임형이 대답하기를 부여 백성 김규의 집에서 참서가 있어서 내가 보았고 또 전헌납 김섭과 이야기하였소 하였다. 김규를 잡아 순금사에 가두고 또 김섭을 국문하니 김섭이 말하기를 나는 본래 임형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형이 말하기를 김섭이 만일 나를 안다고 알지 못한다고 하거든 좌랑 이초와 손순종을 불러 물으면 진위를 알 것입니다 하였다. 순금사에서 곧 두 사람 불러 대질하여 물으니 두 사람이 말하기를 김섭이 임명을 안 지가 오래입니다 하였다. 드디어 김섭을 곤장을 때려 국문하니 김섭이 자복하였다. 위관은 죄인을 추국할 때 의장 대신 가운데 임시로 뽑아 임명하던 재판장을 말한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0월 25일 기해 첫 번째 기사 한상경, 병계랑, 설칭 등에게 세자 시강원의 벼슬을 주다. 장천군 이종무로 겸 웅무 시위사 상호군을 삼고 한상경으로 세자 좌빈객을 병계랑 설칭으로 좌우 보덕을 허지로 좌필선을 조말생으로 우문학을 정진으로 판공주 목사를 삼았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0월 26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중국 황제에게 보내지는 처녀의 집에 혼수 비용으로 쌀콩 포를 주다. 쌀콩 30석과 상포 100피를 주었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0월 26일 경자 두 번째 기사 황음이 간택한 처녀들에게 필요한 물품과 동행할 사람을 적어 임금에게 보낸 단목을 써서 왕소에 보냈다. 권집중은 유모 하나 여사 셋 남자는 제 스스로 가고 이문명은 제 스스로 가고 유모 하나 여사 셋 임청년은 제 스스로 가고 유모 하나 여사 둘 여귀신 최덕비는 모두 제 스스로 가고 각각 여사 둘이다. 1. 가는 여아 매인의 난모 난화 난일을 요함 1. 따라가는 유모 여사 매인의 난모 한 개 나나 한 쌍 두터운 면이 3건 내에 큰 솜 저고리 한 건 치마 한 건 바지 한 건 1. 가는 작은 화자의 신상에는 한갓 나나만 요망 단목은 조그만 종이에 적은 사목을 말한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0월 26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외적이 광양현 섬거역에 들어오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0월 27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세자가 태평관에 가서 사신들에게 사냥개를 한 마리씩 주다. 황음 등이 여러 번 본국에 사신으로 왔었는데 돌아갈 때 얻은 사냥개를 쥐희 등 여러 관원에게 주고 그 값을 배나 받기 때문에 올 적마다 사냥개를 청구하기를 매우 간절히 하였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0월 27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삼금갑사 1,500명을 더 두어 원래 있던 1,500명과 교대로 시위하게 하다. 갑사의 원수가 1,500명이었는데 또 1,500명을 더 두고 1년의 교대에 연차로 시위하게 했다. 남제 조용무 이숙번을 불러 말하기를 갑사 3,000명은 적당한 사람을 얻기가 쉽지 않으니 대장 500인을 가려서 갑사에 충당하라 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가정한 갑사 500명은 그 초번 2번의 녹을 협거한 대장 대부 600명의 녹을 계산해주고 그래도 부족한 것은 동서반 1품에서 9품까지의 미두 각 1석, 1품에서 7품까지의 정포 각 1피를 감하여 그 수에 충당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0월 28일 이민 첫 번째 기사. 태평관에 가서 사신들에게 사냥개를 2마리씩 주다. 황음 등 5인에게 사냥개 2마리씩을 주었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0월 28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출가한 딸도 친정 부모를 위해 기념복을 입게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출가한 여자가 본종 부모를 위해 입는 복을 시왕의 제도에 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삼가 홍무 예제를 상고하면 출가한 딸이 본종 부모를 위하여 기념복을 입는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시왕의 제도이니 그대로 따르소서.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0월 28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일본 국왕 원도이가 좀도둑을 금지시켰다고 알리고 예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1월 1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친히 문소존에 제사 지내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1월 1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사은 집이 정수홍이 민무질의 당이라 하여 대사은 박은을 탄핵하다. 박은이 민무질의 당이기 때문이었다. 장령 신안이 사헌부에 이르며 감찰 민서각 등이 지응하지 않으니 신안이 박은에게 당부하였기 때문이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1월 1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왕지를 거스르고 하윤의 집을 지키게 한 사헌 집이 정수홍 등을 귀양 보내다. 사헌 집이 정수홍을 나주에 장령 허무를 나간에 지평 정흠지를 장흥에 이유희를 순천에 귀양 보냈다. 당초에 하교한 한 조목 중에 사위할 때 민무가 들어와서 나와 말하기를 고론하는 사람이 비록 많으나 대신이 아버지 집에 가서 이미 승교하기로 의논한 자가 있습니다 하였다라는 말이 있었다. 사헌부에서 충청도 관찰사에게 이첩하여 무구에게 그 대신이 누구냐고 물었다. 무구가 대답하기를 하윤이 일찍이 아버지 집에 와서 말하기를 주상의 뜻이 이와 같으니 청을 얻지 못할 것 같다고 하였다. 이날 정수홍 등이 상소하여 하윤이 민씨에게 당부한 불충죄를 논하고 그 직첩을 거두고 국문하기를 청하고 인하여 아전을 보내어 수직하였다. 이보다 앞서 왕지가 있기를 대신이 범한 바가 있으면 반드시 먼저 조목조목 아뢰어 명령을 받은 뒤에 그 사람을 탄핵하라 하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헌부에서 먼저 탄핵하고 뒤에 아뢰었다. 임금이 크게 노하여 밤중에 순금사 부사직 최규를 불러 정수홍과 장령 허모 지평 정흠지 이유를 잡아 옥에 가두고 또 승전 환자 윤흥부를 하윤의 집에 보내어 수직하는 헌부의 서리 소유를 쫓아내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무구가 말한 승교자라는 것은 하윤이 일찍이 참여하지 않았다. 헌부가 잘못이다 하고 좌부대원 안등을 명하여 순금사 간음과 함께 정수홍 등을 국문하게 하고 또 먼저 발언한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또 윤흥부를 보내어 감독하게 하고 순금사 겸 상호군 조연에게 명하기를 정수홍 등의
공장에 반드시 모해 대신 네 글자를 취하라. 만일 사실대로 불지 않거든 신장의 다소를 논하지 말고 초사를 바칠 때까지 한도를 삼으라 하였다. 이유희가 공술하여 말하기를 전일의 의논은 신이 주창하였습니다. 하인의 저는 정상이 불충에 가깝고 군부의 원수는 불공대천이니 마땅히 먼저 탄핵하고 뒤에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신등이 오하라고 소루하여 다만 수직만 하고 죄를 청하였습니다 하였다. 이에 유희에게 곤장을 때리며 수모자를 물으니 끝내 자복하지 않았다. 좌대은 이조를 하윤의 집에 보내어 나와서 이를 보게 하였다. 하윤이 대궐에 나와 사언하고 아뢰기를 지금 대원이 신의 영구로 인하여 모두 매를 맞았으니 신은 실로 부끄럽습니다. 신의 마음이 어찌 편하겠습니까? 너그럽게 용서하기를 빕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대답하지 않고 지신사 황의를 시켜 전지하기를 헌부에서 죄를 청한 말을 경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경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바이다 하였다. 황의가 상소의 내용을 쭉 이야기하니 하인이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대답하기를 옛날에 전하께서 전유하시려고 하여 이 양우를 시켜 저희 신의 집에 와서 그 뜻을 이르시고 또 신으로 하여금 사위할 규모를 확정해 올리게 하셨습니다. 신이 이들 두 사람에게 이르기를 이런 왕지를 받들고 신의 집에 오는 것이 가한가? 조상께서 연세가 6, 70이 되고 세자의 나이가 비록 3, 40이 되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불가한데 하물며 주상의 춘추가 한창 젊으시고 세자가 어리니 심히 불가하다. 마땅히 돌아가서 다시 아래라 하였었습니다. 그 뒤에 숙번 등이 다시 와서 말하기를 주상께서 반드시 전의하시려고 하여 말씀하시기를 군국의 대정은 내가 마땅히 결단하고 그 나머지 국무와 사대 등의 일은 정승이 왕과 함께 다스리는 것이 어떠한가 하셨다 하였습니다. 신이 그때 울면서 대답하기를 어떤 정승이 왕과 함께 다스리겠습니까? 신은 마땅히 필마로 도망해 달려나겠습니다. 신이 한 집안 일로 비유하겠습니다. 신이 오직 한 자식이 있어 별거하고 있는데 안전의 사환과 노비를 모두 주었습니다. 노비들이 신의 자식이 날마다 편달을 가하기 때문에 모두 울면서 우리 집으로 돌아와서 액을 함으로 신이 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물며 나라에 두 임금이 있으면 신구의 신료가 반드시 말을 지어내고 일을 만들어 서로 잔멸하여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전조 때 충렬왕이 충선왕에게 전위하고 충숙왕이 충해왕에게 전위하였으나 얼마 아니 되어 모두 복위하였으니 그 감개가 멀지 않습니다 하였습니다. 수일 뒤에 주상께서 국보를 세자에게 전하셨으므로 신이 상서사 승 정흠지를 불러 묻기를 세자가 이 국보를 받고 장차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하니 흠지가 말하기를 아무 계책도 없다 하였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세자에게 고하여 세자 자신의 의사에서 나온 것 같이 하여 국보를 모시고 도로 들어가서 궐려에 두는 것이 가하다 하였습니다. 다시 국보를 세자전에 보내자 신이 조용무와 더불어 백관을 거느리고 덕수궁에 달려가 고하려고 하였으나 전하께서 사람을 보내어 말리심으로 신등이 중도에서 돌아왔습니다. 신이 이에 의안군 이화의 집에 들어가 화에게 이르기를 급히 덕수궁에 나가서 오늘 일을 아뢰면 거의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날 신이 또 여흥보훈군의 집에 가서 민재에게 이르기를 먼저 지금 청해도 유윤을 얻지 못하는데 대인은 어째서 대궐에 나가 힘써 말리지 않소. 여러 신하도 오히려 이러한데 하물며 대인이겠소. 마땅히 여러 아들을 거느리고 청하시오 하였습니다. 민재가 신의 말을 듣고 대궐에 나왔습니다. 신과 전하 사이는 오늘날 대간의 행문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말하기를 전조 때 조일신과 신돈이 권세를 마음대로 부려 은관이 많이 형벌을 받았는데 우리 국가에서 창업한 이래로는 은관이 형벌을 받은 자가 없습니다. 지금 신 때문에 인하여 대원을 곤장을 때려 국문하는 신의 놀랍고 두려움을 어찌 다 말하겠습니까? 원하건대 특별히 방면해 주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죄를 범하고 도망할까 의심나는 자는 수직하는 것이 가하지만 일이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럴 듯도 한 자는 반드시 수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일도 또한 상정해야 하겠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대관원은 마땅히 여러 사람이 천망한 사람을 쓰고 만약 정식에 맞지 않는 자가 있으면 죄가 청가한 사람에게 미쳐야 합니다. 그러나 벼슬이 높은 자로 하여금 청가하게 하였으나 아니됩니다. 그렇게 하면 도리어 해가 있을 것이니 마땅히 조사의 물망을 취해야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이 말하는 바는 모두 내가 밤낮으로 생각하던 일이다. 그러나 천거에 대한 법만은 생각이 미치지 못하였다 하였다. 하연이 울면서 대답하기를 신이 명예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신 때문에 반드시 헌 신에게 엄한 형벌을 가하신다면 신이 장차 무슨 면목으로 남에게 보이겠습니까? 엎드려 상자를 바랍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내가 장차 참작해 상명하겠다. 공장은 죄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한 공초이고 초사는 범죄사실의 자백이고 대원은 사헌부 관원을 말한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1월 1일 을사 네번째 기사 좌정성, 성성린 등이 정수홍 등 대원들을 용서하기를 청하다. 대궐에 나와 아뢰기를 대원이 비록 광망하다 하더라도 마땅히 용서하여 언론을 열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의 청이 매우 간절하니 내가 장자 3등을 감해 시행하겠다 하였다. 임금이 순금사에 명해 조율해서 대원을 장 100대에서 도 3년에 처하려고 하였다. 의정부에서 다시 대궐에 나와 아뢰기를 이번에 대원이 이렇게 형벌을 받으면 후일에는 말이 없이 인원만 갖추게 될 것이니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저 대관들이 말을 드리는 것은 그 직책을 다하려고 한 것입니다.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만일 말이 맞지 않는다 하여 급히 죄책을 가한다면 전하께서 비록 고든 말을 듣고자 하여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전조 말년에 지금의 지부사 이내의 아비 이존오가 신돈의 말을 곱게 말하였는데 공민왕이 비록 노하기는 하였으나 죄는 가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니 이내가 말하기를 신의 아비는 장사 간무로만 편출되었고 일찍이 형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런 무리들을 의정부의 청으로 용서한다면 후일에 이 같은 무리들이 의심스러운 일을 가지고 대신을 모함하여 행문 수직하려는 자가 자주 있지 않겠는가? 여적에 송태조가 승상조보와 군신 간의 제후가 심히 두터웠는데 내가 비록 송태조와 스스로 비교하지는 못하나 제우의 사이야 어찌 송태조와 조정성의 사이만 못하겠는가. 또 신도는 난신이니 이존호가 고든 말을 한다 하여 귀양 보낸 것은 잘못이다. 지금 진상군을 신돈에게 비교하고자 하는가 하니 성성린이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하였다. 이무가 말하기를 민무구의 초사에 의하면 하윤이 신의 아비 집에서 말하기를 전위에 대한 일은 청을 얻지 못할 것이다고 하였는데 하윤의 말과는 다만 차이가 있을 뿐 근거 없는 말을 지어낸 것은 아닙니다 하였다. 성승민이 그제야 말하기를 지금 옥사를 결단한 말을 보면 상사하여 이를 아뢰는 것을 허위로 하고 사실대로 하지 않았다는 율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원의 말이 어찌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 것이겠습니까? 허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정부 대신에 신청이 간절하고 지극하니 특별히 형장을 면제하고 예방의 귀양만 보내라.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1월 1일 을사 다섯번째 기사 좌사간 대부 유백순 등이 대관들을 용서하고 언로를 열어놓을 것을 청하는 상소문. 상소하기를 옛날 제왕이 감간고를 설치하고 진선정을 세워 꼴베고 나무 하는 사람의 말도 반드시 채택하는 것은 언로를 넓히자는 것이었습니다. 한나라 이래로 대관을 두었으니 대저 사회의 넓음과 서사의 번다로 인하여 일관에 집중해 덕실을 말하게 하니 그 책임이 중합니다. 이 벼슬이 있는 자는 반낮으로 생각하고 염려하여 무릇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없어 오직 직책을 다하고자 하니 어찌 그 몸의 이해를 따지겠습니까? 그러므로 말한 것이 혹 맞지 않다 하더라도 민주가 또한 너그러이 용납하여 총명을 넓혀야 합니다. 지금 헌사가
은사로 인해 전위에 저촉되어 옥에 갇혀 있으나 그 정상을 케어보면 자기 몸을 위해 깨한 것이 아니고 그 직분을 다하고자 한 것뿐입니다. 전번의 간관이 또한 은사로 인해 모두 찬적을 당하고 한 달이 못 되어 헌사가 견책을 당했으니 중회가 실망합니다. 지금 만일 다시 죄책을 가한다면 언로가 막힐 뿐만 아니라 1월의 밝음에도 결함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포용의 도량을 넓히시고 간간의 직언의 죄를 용서하여 언로를 열어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상수하기를 자고로 제왕의恩관을 숭신하여 첨시를 존엄하게 하지 않으니가 없었던 것은 그 사람을 중하게 여겨서가 아니라 그 책임을 중하게 여긴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이 직책에 있는 자 또한 영광과 다행으로 여기지 않는 이가 없어서 그 뜻을 펴기를 생각하여 그 직책을 다하였습니다. 후세에 내려와서는 대간에 제수된 자가 여러 번 은사가 중도에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제수되는 날에 친척, 고구가 위태롭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어서 이를 말하는 것으로 경계하니 이 벼슬에 임명된 자가 예기가 꺾여서 먼저 그 뜻을 잃었으니 천안을 범하고 용린을 거스린 그 직책을 다하기를 어떻게 바라겠습니까? 지금 헌사가 은사로 인해 옥에 갇혔는데 도리어 환관을 시켜 그 정상을 공문하여 이미 편달을 가하고 장차 중전에 처하려 하시니 중회가 실망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상언하여 면죄하기를 청하며 전하께서 곧 유윤을 내려 편장을 가하지 않고 다만 부처하게 하셨으니 모두 서민이 기뻐하고 떠받들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신등은 생각건대 전일의 간관이 은사로 인하여 뜻을 거스리고서 먼 지방으로 귀양갔고 지금 헌사가 또한 은사로 인해 동서로 나뉘어 정배되어 수십일 동안 대간이 귀양가고 추방되어 길이 끊이지 않으니 밝은 때의 아름다운 일이 아닌가 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고대 전하께서는 관대한 의짐을 미루시어 감직의 죄를 석방하고 부처를 행하지 말아서 언책을 중하게 여기소서 하였다. 또 윤허하지 않고 임금이 순금사가 대원을 신문하는데 끝까지 다스리지 않았다 하여 불러서 꾸짖었다. 처음에 임금이 노하여 대원을 옥에 가두고 매질을 가하며 간간이 두려워서 감히 말을 하지 못하다가 정부에서 신구하기를 간절하고 지극하게 하여 주상의 노여움이 조금 풀렸다는 말을 듣고 상수하였다. 임금이 사관원 장무정은 박안신을 불러 전지하기를 너희들이 전일에 2번이나 상수하였는데 처음 상수는 의정부에서도 용서하기를 청하였기 때문에 내가 다만 정수홍 등을 여르고 오래 기양 보내고 죄는 주지 않았다. 너희들은 어째서 일의 시비를 살피지 않고 헌사를 옳다고 하느냐. 사람이 대신을 모함하면 인군이 죄 주는 것이 또한 마땅치 않느냐. 뒤의 상서는 특히 나의 뜻을 엿보고 조금 풀린 것을 기다린 뒤에 감히 말한 것이니 어째서 처음에 상수하지 않고 이때 와서 다시 상수하는 것이냐. 하는 짓이 이와 같으니 이름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니 박안신이 부끄러웠고 두려워서 물러갔다. 감간고는 옛날에 요나라 임금이 국문에 북을 설치하여 놓고 간할 일이 있는 자에게는 이 북을 쳐서 직간하게 하였다. 진선정은 요나라 임금 때 정기를 오달의 길에 세워놓고 선언을 울리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밑에서 말하게 하였다. 용리는 임금의 비유를 말한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1월 2일 병원 첫 번째 기사 도화원에 명하여 국상 중에는 새 활을 바치지 말게 하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1월 2일 병원 두 번째 기사 산릉에 부역한 사람에게 쌀과 배를 차등 있게 주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1월 3일 정미 첫 번째 기사 간택된 처녀 5사람이 중궁에 나와 하직하다. 정비가 후하게 위로하였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1월 4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예조에서 국상 중이라 해도 연주를 들어보고 악공을 취재할 것을 청하다.
예조에서 악을 사열하여 제주를 취할 것을 청하였다. 지금 국상으로 인해 악을 3년 동안 정지하였으나 악공의 취재는 반드시 악을 사열한 뒤에야 그 고하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묘사에는 감히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옵건대 금년 새말에 전악, 아악, 공인의 취재를 전과 같이 악을 사열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태종 7억 16권 태종 8년 11월 5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안개가 끼다. 태종 7억 16권 태종 8년 11월 5일 기후 두 번째 기사 태평관의 서쪽에 20간의 불이 불탔다. 태종 7억 16권 태종 8년 11월 6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일본 단주 태수 원년이 토산물을 바치고 잡혀간 사람을 돌려보내다. 태종 7억 16권 태종 8년 11월 7일 신의 첫 번째 기사 경영청에서 정사를 보며 하윤을 수직한 헌부의 잘못을 hir문하다. 의정부 6조 대간이 비로소 들어와 이를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재상의 지위가 진산부원군 같은 이는 예전에도 없었지만 이 시사직을 특별히 공덕이 있는 것은 진산부원군 같은 이가 없다. 지금 헌부에서 다만 승교의 설을 가지고 수직까지 하는 것이 가한가? 병술련 사위할 때 진산이 그 불가함을 지적해 말하여 말이 심히 간절하고 지극하였다. 여홍 부원군에게 다시 청하지 못하였다고 말한 것은 부원군이 다시 청하고자 한 것이다. 이 작은 말을 가지고 대신을 흔드는 것이 가한가? 지금 이 유희의 공사를 보면 말하기를 하윤은 불충한 신하이니 먼저 탄핵하고 뒤에 아뢰는 것이 가하나 신등이 못난 탓으로 감히 못한다 하였으니 만일 유의 말과 같다면 지금 국가에 형정이 없는 것이다. 신자가 임의로 주류권을 행하면 춘추 전국시대와 무엇이 다른가? 지금 해도의 해적들이 저희들끼리 서로 해하고 죽이니 유의의 말은 진시로 섬의 외적이다. 하며 좌사간 유백순을 쳐다보며 말하기를 경은 고금을 통달하였으니 좋기 헌부에 그런 것을 알 것이다. 지금 도리어 옳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관관을 순금사에 가두고 그 까닭을 질문하고자 하는데 경은 어찌 할 것인가? 내가 제위한 지 8년인데 대간이 진실로 의리로서 내게 말하는 자가 별로 없다. 궁실, 토목, 금화, 보관, 등류를 말한다면 내가 그대로 따르겠지만 전렵, 주색으로 말한다면 이것은 남의 사주를 받은 것이니 내가 곱게 여기지 않는다. 내가 무가에서 생장하여 은견으로 사냥하는 맛을 깊이 아는데 지금은 전략하여 단이 심하지 않다. 진상 같은 이는 이시의 사직의 신하이다. 내게 충성을 다하니 어찌 죄 아닌 것으로 동료할 수 있느냐. 내가 진산에게 살을 두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대역의 음모가 있다면 내가 어찌 아끼겠느냐. 이제부터 간신은 조심하여 이런 상소는 올리지 말라 하였다. 백순이 땅에 엎드려 땀을 흘리며 곧 대답하지 못하였다. 병조판서 남자가 나와 말하기를 간원의 상소가 하윤에게 죄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헌부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만일 실현한 죄를 가한다면 후일에 충성된 말을 드리려 하여도 두려워하고 꺼려서 감히 못할 것이니 언로를 장차 맡길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아무 말이 없었다.